네, 발표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그 자기소개 내용을 넣어놔가지고, 아, 네네네. 네, 이어서 그렇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박지웅 교수라고 하고요. 우선 이렇게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 좋은 그 황금 같은 금요일에 참석해주신 다른 분들께도 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그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운영체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에 그 서울대학교 염원영 교수님의 그 분산 시스템 연구실에서 그 데이터 집약적 응용의 효율적인 시스템 자원 활용을 위한 메모리 सब시스템 최적화라는 주제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이제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성신여대 컴퓨터공학과 조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파일 시스템, 분산 시스템 이런 쪽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시스템 자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IDBMS, 뭐 키밸류 스토어, 운영체제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 자원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캐시라든가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이제 주어진 시스템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구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면은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응용과 운영 체제 사이에서 계층 교차적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성능 간섭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능 간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최적화 관련된 연구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지원되는 기능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NVMe SSD와 같은 고성능 저장 장치를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나, 네, 이런 연구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모든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연구 정도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는 이제 이 메모리 효율적인 그 체크 포인팅을 위한 그 운영 체제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계층 교차적 최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결과는 어떤지 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체크 포인팅을 해서 나중에 뭐 폴트가 나서 그 인메모리 DB가 죽었다던가 할 때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런 체크 포인팅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 레디스도 이런 포크를 사용을 해서 체크 포인팅을 하고 있는데 이 포크 기반의 체크 포인팅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레디스 그 서버가 있겠죠. 레디스 프로세스가 있는데 걔가 체크 포인팅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포크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크를 호출을 하면은 결국에 페어런트랑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기는데 그 두 개가 결국에 그 포크를 한 시점에 그 피지컬 페이지들을 공유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페어런트 프로세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비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서비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계속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처리를 하는 동안 이제 생성된 차일드 프로세서, 체크 포인터, 얘는 디스크에 현재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이제 디스크에 파일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시점에 메모리 스냅샷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체크 포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체크 포인팅을 하는 동안 서비스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이게 그 페어런트 프로세스, 서비서가 결국에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다 보면은 업데이트 요청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메모리에 있는 어떤 페이지를 건들게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일드 프로세스랑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건들게 되면은 카피 온 라이트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복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이게 체크 포인팅을 쭉 하다 보면은 체크 포인팅 하는 동안 이제 클라이언트의 업데이트 요청을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 메모리 사용률이 2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카피 앤 라이트를 할 테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2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메모리가 32기가짜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 16기가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체크 포인팅을 할 때 메모리가 자칫하면 넘어가서 뭐그 OM 킬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스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메모리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메모리가 쭉 증가를 했는데 결국에 체크 포인팅이 완전히 끝나는 그 순간까지는 메모리가 회수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왜냐하면 포크를 해서 만들어진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결국에 종료가 돼야 그 모든 메모리들이 해제가 될 테니까 그때서야 이제 메모리가 회수가 됐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거를 가능하면은 체크 포인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OS한테 반납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았던 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메모리 DB랑 OS랑 시멘틱 갭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메모리를 그, 그 인메모리 DB에서 메모리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게 운영체제한테 반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저 레벨 메모리 얼로케이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glibc라던가 j2말로 이런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걔가 결국에는 중간에서 그 프로세스가 반납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요청을 했을 때 새로운 말록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재활용을 하고 운영체제에는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는 이게 간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madvice라는 시스템 쿨을 사용을 한 거고 거기다가 madvice don't need라는 힌트를 사용을 하면은 페이지 단위로 그거를 유저 스페이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바로 OS한테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 madvice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페이지 단위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인메모리 DB에서 체크 포인팅을 할 때는 이게 뭐 페이지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오브젝트 단위로 그 키밸류 페어 단위로 체크 포인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뉴러리티가 다르다.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피지컬 메모리 덤프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피지컬 메모리 덤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체크 포인팅을 할 때 네, 여기서 체크 포인팅을 할 때는 원래 그 어드레스를 사용한 그 저장하는 게 아니라 타입, 사이즈, 그리고 실제 밸류를 저장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의 그 해당 오브젝트에 버추얼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피지컬 메모리 덤프를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메모리 스페이스를 덤프를 하는 거죠. 덤프를 하고 그 다음에 덤프를 하는 동시에 그 페이지 단위로 덤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덤프를 하는 동시에 엠어드바이저를 써가지고 해당 페이지를 운영체제에게 반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최대한 빠르게 메모리를 반납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복구할 때도 이 체크 포인팅 파일에 있는 어드레스를 읽어서 피지컬 메모리 덤프 파일을 참조해서 실제로 복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간단히 공유를 해드리면 이게 실제 메모리 풋프린트의 증가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바가 의미하는 거는 실제 그 인메모리 DB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체크 포인팅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빨간색 바나 이제 초록색 바만큼 증가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 기존의 레디스의 포크 베이스드 체크 포인팅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현한 방식이 MD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포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체크 포인팅을 하는 동안 최대 그 데이터셋 그 원래 데이터셋 크기 대비 거의 한 7, 80%까지 그 증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MDC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6%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메모리 풋프린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지점에서부터 로깅이 다 끝나고 덤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풋프린트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근데 이게 당연히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한계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체크 포인팅 파일 사이즈가 어쩔 수 없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덤프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 20% 정도 증가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기존 대비. 그리고 리스토어 타임, 복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체크 포인팅 파일을 한번 읽고 그 덤프 파일을 한번 읽어야 두 번을 읽어야 실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제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복구 시간을 그 줄이는 거는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 체크 포인팅 파일 사이즈가 늘어나는 문제는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지금 MDC 플러스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인메모리 DB랑 OS 사이에서 그 두 개 사이에서만 그 계층 교차적 최적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메모리 얼로케이터까지 들어가서 체크 포인팅을 할 풀과 하지 않은 일반 그 노멀 풀을 만들어서 분리를 해서 체크 포인트 풀에 해당하는 애만 그 메모리 덤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지금 체크 포인팅 파일 사이즈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네,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채팅으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직접 해주시고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되도록 카메라를 켜고 이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더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남대학교 장준혁입니다. 그 NoSQL DB 중에서 레디스 말고도 뭐 맨캐시드나 몽고DB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이 있을 텐데 비슷한 문제가 다른 저기서도 나오는지 혹은 그쪽에서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지네요. 아, 네, 질문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그 접근했던 방식은 포크 기반의 체크 포인팅을 사용하는 인메모리 DB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memcach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 덤프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memcached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냥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유지만 하고 있다가 뭐 꺼지면은 어쩔 수 없이 꺼지는 거고 새로 나중에 그 데이터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예 인메모리 DB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밑에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는 DB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식에서는 사실 포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 스토리지에 그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접근 방법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연구는 이제 포크 기반의 체크 포인팅을 사용하는 쪽에서만 그 적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SQL DB 중에서도 그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올리고 관리하는 이런 쪽에 적용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